두 남자의 막 터지는 축구 이야기. 용호 쌍방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조촐하네요. 이제 K리그 개막도 했고 네. 또 국가대표팀도 명단이 새롭게 발표되면서 네. 아주 축구계가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황성 임지 감독의 3월 A매치 명단이 발표돼서 대표팀 이야기를 할 거고 올해 이제 K리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이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용호 쌍바! $100,000 got me stepping up. Can't get pill I swallow, guess I got it stuck. Dancing with my shadow. 대한민국 축구가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땐 좀 피해가고 또 쉬울 땐 뭐 좀 하고 뭐 여태까지 축구 해오면서 그렇게 축구 안 했고 최선을 다해서 두 경기를 치를 생각입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선홍호의 3월 A매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명단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많이 변했다. 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또 이름이 나오네요. 네. 아시안컵과 놓고 보면 12명이 제외가 됐죠. 네. 당시 멤버가. 그러니까 변화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일단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 부족한 포지션이 실제 좀 있었고 네네. 변화폭을 좀 크게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부상이 있었죠. 네, 골키퍼 그렇죠. 김승규, 그다음에 공격 쪽 2선의 황희찬. 네. 이강인 선수가 다시 발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죠. 네네. 뽑아도 안 뽑아도, 네. 이슈가 모든 걸 삼킬 만한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일단 황선홍 감독은 선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3월에는 한번 쉬고 다음에 오는 게 어떨까 좀 싶었어요. 그래야 서로의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렇죠. 황선홍 감독에게도 그 부담감을 줄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오로지 황선홍 감독에게 개인의 결단, 선택으로 가버리니까 그 부담감은 좀 아쉽다. 근데 어쨌든 선발됐으니 네. 된 상태에서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 새롭게 선발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잘 뽑았어요. 네, 저는 지금 우리 포지션만 놓고 보면 네. 국대에서 약간 좀 그 갈증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이 포지션을 잘 뽑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잖아요. 우리 아시안컵 때도 네. 그랬고. 황의조 선수는 지금 뽑히지 못하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오영규 선수도 지금 소속팀에 좀 그렇죠. 어렵고. 소속팀은 좀 안 좋죠. 조기성 선수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스트라이커 어떻게 하냐. 사실 골은 넣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과정 잘해도 때려 넣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피니셔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황선홍 감독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K리그 3시즌에 걸쳐서 50골 넣었으면 진짜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었다고 봐요. 지금 3년간 뭐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지금 뭐 전무하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선수에 대해서는 뭐 강주가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이승민 선수의 공백에 대해서 이제 이정현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이정현 감독이 딱 그 얘기를 했었죠. 혹시 정호연 선수 안 보셨나요, 오늘?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정원 선수는 소속팀에서는 막 공격적으로도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약간 내려서 삼선으로 쏠 수도 있고 미드필더에는 어디를 갖다 놔도 워낙 영리하게 뛰고 또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 발탁해서 잘 썼던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정원 선수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큽니다. 예. 그리고 이명재 선수가 사실 이 선수도 나이가 좀 있는 있어요. 선수로 뽑혔는데 네. 뭐 황선홍 감독이 이제 고민 끝에 뽑았겠지만 그 고민이랑 결국은 이제 풀백 자리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좌우 풀백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 왼쪽에는 이기재 선수가 일단 뽑히지 않았고요. 오른쪽에는 김태환 선수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이명재, 오른쪽에는 김문환 선수가 돌아온 거죠. 돌아왔죠. 실제 우리가 이제 태국과의 두 번의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명재 선수가 플레이적으로는 잘하는데 역시 K리그에서 우승팀에 있을 만해. 뭐 이런 얘기를 좀 듣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제 3월 21일 그리고 26일 이렇게 이제 태국과 홈앤어웨이로 이제 두 번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이 대표팀 소집을 얼마 앞두고서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또 안 좋은 얘기가 좀 흘러나와서 계속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협회가 아쉬워요. 이런 거 좀 왜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다시 원팀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이제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그냥 황선홍 감독으로만 놓고 보면은 추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은 저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감독이기도 하고 대선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대표팀이라는 곳이 사실 이제 클럽 팀처럼 이렇게 매일 만나서 훈련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전술적인 색깔은 약간 옅을 수 있는데 대신에 동기부여를 상당히 좀 잘해주고 선수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감독들이 보면은 성과를 상당히 좀 잘 내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분위기를 바꾸고 응집력이 있는 다음에 또 개개인의 능력들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들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 한국이 이제 2차 예선에서 일단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태국이 2위인데 태국전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크리스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팀도 쉽지 않다. 말레이시아에게 우리가 네. 막 비기고 요르단에게 막 우리가 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쉬운 상대가 없어. 그렇긴 하고. 근데 그래도 태국을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태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달라진 것만은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피지컬들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유럽에서 나고 자란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이나 조부나 혈연 관계가 있는. 혈연 관계가 있는 유럽 태생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태국은 감독이 일본 감독이에요. 맞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태국이 이제 일본 지도자들을 데려와서 상당히 많이 좀 투자를, 나름 태국 입장에서는 투자를 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태국도. 세련돼졌어요. 맞아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태국에는 선수만 놓고 보면 분마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왼발잡이 선수인데 세트피스나 이런 데서도 그때는 분마탄의 왼발을 좀 조심해야 되고 분마탄이 왼쪽 풀백이나 미드필더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여서 아마 A매치도 100경기가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고 일본 무대에서도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분마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좀 가장 활약을 할 것 같은 키플레이어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게 선발일지 교체일지 모르겠지만 주민규 선수 기대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끌고 나오는 것도 좋고 네. 박스에서 비비면서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럼 태국이 밀집 수비라거나 이럴 텐데 우리가 지금 막 몸싸움을 좀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벼주면서 싸워주고 하기에는 저는 주민규 선수 어떨까.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조기성 선수가 잘하긴 하는데 최근에 폼이 조금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놓을 때는 주민규 선수. 그게 선발이건 교체건 나오면 뭔가 하나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이번 태국전을 통해서 결과도 얻어오고 그다음에 이 대표팀이라는 팀이 다시 한번 그렇지 이게 우리가 기대하던 대표팀이었지라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줄지 이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K리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촬영 시점에서는 2라운드까지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초반 판세. 축제로구나. 상암에 5만 명이 넘고 와, 이거 그건 뭐 진짜 저도 놀랐어요, 진짜.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네. 보기 힘든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고 경기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2경기밖에 안 해서 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굉장히 좀 섣부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 기상도를 한번 만들어서 각 팀들의 전망이 어떨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죠. 울산 얘기부터 해볼까요? 울산 전망은 일단 맑음으로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는 해쨍쨍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맑음으로 가야 될 것 여기는 같아요. 뭐- 그래서 울산은 올 시즌에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그러면 이제 구단 역사상 최초로 3연패를 하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울산을 그래도 좀 위협할 만한 팀을 어디로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게 전북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울산과 전북에 계속 라이벌리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번번이 그때마다 울산이 2위를 했었죠. 근데 그게 2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전북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감독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북은 사실 전현직 국대급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외국 선수도 예를 들면 대전에서 잘했던 티아고 선수를 데려왔단 네. 말이에요.
지금 뭐 몇 경기 아침하고 포함해서 승리가 없다 이런 결과를 떠나서 내용을 놓고 보면 좀 더 세련되게 멋지게 트렌디하게 축구하면 안 되나? 그래서 페트로시코 감독의 축구가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네. 일단 구름으로. 네, 이게 맞다. 아직은 조금 더 네. 감독 리스크를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좋습니다. 전북이라는 팀은 결국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팀이에요. 맞아요. 뭐 근데 전북이 아챔권에서 밀리겠냐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그 정도는 유지하죠. 자 그러면 예. 전북이 경기력이 좀 초반에 안 좋다면 제일 좋은 팀은 광주 아닐까요? 초반에? 그렇죠. 너무 좋죠. 광주가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 과연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쉽지 않죠. 우승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정현 감독의 축구가 신선하고 통하고 있고 상대 팀들이 여전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뭔가 돌풍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쨍쨍으로 일단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해쨍쨍. 자, 지난 시즌 2위 포항 얘기해 볼까요? 감독이 바뀐 팀입니다. 아, 박태하 감독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김기동 감독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전 전술적으로 좀 뛰어나고 포항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선수들을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네, 해서 해 쨍쨍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해가 보일 수 있는 팀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박태하 감독의 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포항이라는 팀 자체가 생각해보면 김기동 감독 덕분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맞아요. 거뒀던 거지. 맞아요. 선수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도 이제 김기동 감독이 떠났는데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천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성호 감독도 어쨌든 간에 지도력에 대해서 뭐 이제 의심을 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 근데 다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뭔가 팀이 계속 조금은 삐그덕거린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 인천이. 작년에 인천으로 돌아오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모고사가 아닌데 이렇게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네, 원래 우리가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의 모고사는 이 선수라면 분명히 골을 넣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선수였고 실제로 그거를 결과로 보여줬던 선수인데 돌아와서는 모고사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네,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외국인 선수의 영향력이 큰 팀인데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좋지 않다? 이거는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에르난데스도 이적을 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인천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비록 일단 가볼까요? 예, 비로 가보죠. 대구는 이제 딸깍 이 축구인데 세징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시즌 초반만 놓고 보면 세징야를 포함을 한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 세징야 선수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올해 안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세징야라는 선수가 절대적인 그런 너무 절대적이에요.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조금씩은 벗어나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대구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 팀이잖아요. 수비 딱 강하게 하다가 시작 땅 가는 그렇죠. 팀이어서 물론 이거 상대가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대구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 축구를 끌어갔었던 세징야의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도 이 축구를 안다. 그렇고 보면 대구도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최소한 파이널 A 이게 파이널 A, 파이널 B가 될 텐데 대구가 내려올 긍산도 저는 있다 봅니다. 네. 정말 핫한 팀입니다 서울. 진짜 이 링가드 인기만 놓고 보면은 해를 5개 붙여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뭐 경기를 안 뛴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공식 경기가 지난해 4월 이후에 공식 경기가 없었어요. 이게 훈련을 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 거하고 실전은 완전 다르죠. 네. 경기 템포와 강도가 다르니까. 소위 말하는 매치핏이라는 건 이제 선수마다 맞춰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그걸 놓고 보면은 확실히 좀 무거웠구나. 근데 저런 건 있지 않아요? 딱 보니까 볼을 갖다 댈 때. 그 터치는 달라요. 클래스가 네. 있어요. 딱 크로스라든지 볼을 갖다 댈 때는 굳이 따지면 저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좀
그래도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조영욱 선수하고 그다음 링가드. 전 링가드가 김씨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 김가드 이런 줄 알고. 저는 한 달 안에 링가드 하나 터진다. 골 하나 넣는다. 아 진짜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저는 한 시즌 무난하게 뛴다면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 일단 링가드가 포함된 서울은 흥행만 놓고 보면 해를 5개를 붙여야 되지만 일단 저는 김기동 감독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그게 뭐 예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다, 확실히 안 좋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약간 중간 정도의 요 구름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이걸 뚫고 나오면 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대전. 자, 이민성 감독의 대전입니다. 조혜민 선수가 이제 시즌 직전에 이제 팀을 떠나게 돼서 상당히 좀 약간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수비수 출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인 색깔을 많이 띄는 게 이제 대전의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다득점 경기를 많이 내는 팀이 좀 대전이거든요. 근데 시즌 초반에 대전 경기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해요. 대전은 어쨌든 간에 A를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그래요?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거로 계속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도. 확실히 A다 이건 아니지만 요 B와 A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굉장히 좀 잘 풀리면 그 이상도 나오고 조금 어려우면 이제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하구나 약간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대전이. 그러면 기상도로 하면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라면 요게 맞지 않을까. 그래요? 예. 이거 높게 주는 건데? 녹여 보는 건가요? 그럼 대전은 약간 유보 대전은 일단 다른 거 이거 해보다가. 예.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제주는 제주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주가 김학권 감독의 제주. 네, 지금 제주가 확실히 뭐 선수 구성이 살짝 달라진 것도 있지만 네. 김학봉 감독이 역시 팀을 집중력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짧은 기간 안에 어쨌든 간에 팀을 조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스트라이커가 유리 세상에나 동계훈련하면서 6kg를 뺐다는 거야. 갑자기 호쭉해졌어. 막 힘이 있는데 막 날렵해지니까 골 넣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둘 다 해로 가볼까요 그러면? 제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제주는 가고, 일단 해로. 예, 제주 일단 해로 가고요. 서울은. 자, 강원. 강원이 좀 근데 강원은 이제 그 고등학생 선수 양민혁. 야, 그 경기 끝나면 주말에 K리그 경기하고 주중에 학교 갑니다. 네. 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뎁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위로 가긴 좀 저는 쉬워 보진 않거든요. 작년에도 참 어쨌든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렵게 살아남았죠. 살아남았는데 강원은 약간 저는 B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네, B로 가는 게. 자, 수협. 그러니까 수원FC의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이제 기존에 이제 김동인 감독 체제에서는 득점 좋아요. 득점 많이 하고 진짜 시원시원하게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만큼 수비도 골을 실점 많이 하죠. 진짜 작년에 그 기록은 경기당 2실점 이거는 경기당 2실점. 수원FC도 사실 좀 힘들게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네, 수원FC도 진짜 그 끝나고 나서 김동인 감독 그 눈물 흘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는 앞선 경기들에서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훨씬 나아진 수비는 부분이 나아졌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이 A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긴 쉬워 해요. 보이지 예.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중 감독이 아무래도 K리그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 네네네.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를 가다 보면 위기들이 올 거고 진짜 능력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올 겁니다. B까지는 아닌 느낌이 있는데. 네. 완전 좋죠. 김천. 김천은 김천은- 저 평가와 분석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 입대와 전역이 계속 반복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선수 몇몇만 보면 되게 좋은 선수들이죠. 왜냐하면 상무를 가려면 K리그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선발돼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은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데 이번에 9월에 전역하는 선수들 중심으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조영 감독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멤버들 갖고 쓰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봐요. 막 써. 초반에 뭐 버텨. 근데 이제 근데 9월이면 싹 나가. 뭐 멤버는 힘이 좋지만 안 좋다라기보다도 네, 예. 상황이 그런 상황과 조건 자체가 예. 김천을 좀 쉽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러면 지금 대전인데 대전도 뭐 구름이 많은 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구름. 예. B는 아니고 구름. 예.
해가 살짝 부족하나? 구름 위에서 살짝 해가 떠오르는 한 팀에게만 더 준다면 어디를 줄 수 있을까요? 서울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도 서울은 네. 제 궤도에만 들어가면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네. 보거든요. 아 지금 갑자기 제가 요 해가 있는 걸 만지작만지작거리니까 수호신 분들의 탄성이 들립니다. 안 돼, 붙이지 마. 각 팀들에 대한 얘기는 해봤고 올 시즌 K리그 우승팀 전망해 보자면 만약에 뭐 해가 있는 두 팀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장기 레이스를 가고 또 광주나 울산이나 아챔을 치러야 되는데 광주의 뎁스로 아챔까지 치르면서 K리그에서 우승까지 노린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겠지만 결과까지 다 잡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울산. 그렇죠. 저도 최영 전사님들 죄송합니다. 자 K리그가 개막하니까 저희가 축구 얘기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 이렇게 몇 시야? 자 어쨌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때까지는 그럼 못 나오는 겁니까 또? 대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 외쳐볼까요? 네. 박펠레, 박문성, 세리박 박찬우의 용호 쌈바. 해줬다 장님 깊은